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입니다. 주말 화재 이후 평일이 시작되면서 일부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생겨 불편이 상당했는데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광주시는 자치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첫 평일을 맞이한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 서비스가 일부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가운데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잇따릅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부 행정 서비스는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소유인 거를 확인하고 싶어도 그 사이트가 안 들어가요. 지금 오늘 저희가 안 될 것 같아서. 언제 될지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어서. 중단됐던 647개 시스템 가운데 주민등록 업무 등은 복구됐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문서 작성과 결제 등 업무를 볼 때 쓰는 행정망과 메일 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이 중단됐습니다. 또 정보공개 시스템과 국민신문고, 온라인 화장 예약 시스템 등의 대민 서비스가 멈춰섰습니다. 전입신고 열람을 해보려고 왔더니 이번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지금 마비돼가지고 전산이 안 뜬대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광주시는 우선 시도 행정정보 시스템 등이 저장돼 있는 광주시 데이터센터를 점검했습니다. 광주 데이터센터는 시청 4층, 배터리는 지하 2층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같은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역시 리튬이 아닌 황산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재에도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늦으면 2주 정도로 예상되는 중앙부처 사고 수습 때까지는 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민원 처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복지부 관련 서비스들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중앙부처 서비스가 개시가 돼야 되는 거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사용연한이 지나 교체 공고를 받았던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만큼 광주시 데이터센터 배터리 사용연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데이터센터 배터리는 3개의 파트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고 교체 주기는 제조사 기준 5에서 7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개 파트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교체됐고 나머지 1개 파트는 지난 21년 4월에 교체해 배터리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 3억 원을 편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29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인데요. 높은 물가 탓에 장 보는 부담이 적지 않은 요즘 소비 쿠폰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침 9시 전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을 위한 대기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립니다. 10만 원이고요. 11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쿠폰을 발급하던 요일제는 지난주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대상자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이번 소비 쿠폰을 장보기에 쓰겠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에 써야죠. 과일 같은 거, 나물 종류로요. 평일 오전 전통시장에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훨씬 좋아요. 너무 좋아. 명절에 이렇게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광주에서는 128만 6천여 명이 1,286억 원을 받게 됩니다. 어제까지 전체 대상자의 약 74%인 95만 6천 명이 쿠폰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등 온라인 발급이 84.5%, 선불카드가 15.5%를 차지합니다. 1차와 2차 소비 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 추석 상여금을 줄이거나 조업을 길게 중단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철강 구조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공장과 설비를 지을 때 기초 뼈대를 만드는 업체인데 지난해보다 일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이 부침을 겪으면서 신규 설비 투자가 줄어섭니다. 매년 직원에게 지급하던 추석 상여금을 올해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특별 상여금 지급이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야 뭐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요즘은 뭐 국내 투자라든가 이 지역은 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명절에도 휴일을 일부 반납하고 직장에 나와 특근을 했던 지역 노동자들. 넉넉한 상여금과 수당은 옛말이 됐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이 다 그러니까 많이 안 좋죠. 풍요롭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순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주요 기업 141곳을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7일에 최대 5일을 더 쉬며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 비중도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정책적인 지원하고 또 2차 전지 등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입법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 어느 때보다 긴 연휴에 풍성한 추석을 앞두고도 체감 경기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1년 만에 추락하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일찌감치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하며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즌 초반 핵심 선수들의 부상에도 7월 초까지 2위를 달리며 후반기 선두 탈환을 노렸던 기아 타이거즈.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막전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이 후반기에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결국 지난 8월 1군에서 말소되면서 올 시즌을 허무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김선민과 나성범, 이일이 등의 핵심 선수들도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아는 7월 6일부터 13경기 동안 1승 1무 11패를 기록 2위에서 7위로 추락했습니다. 반등을 이뤘지만 불펜과 타선이 동시에 흔들리며 8월에는 0점패를 9차례 기록했고 득점권 타율은 0.2할 3푼 1리에 그쳤습니다. 9월까지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아는 끝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선수들은 돌아왔지만 이겨야 되는 경기에 막 블론 세이브도 나오고 투수가 무너지고 좀 요런 안 좋은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나. 사실상 이번 시즌을 실패로 인정한 이범호 감독은 내년 시즌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 몰락의 원인이었던 마운드와 수비에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기아의 평균 자책점은 4.61로 7위, 팀 실책은 116개로 최다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기아가 2년 연속 지금 수비가 아주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비 쪽으로 뭔가 좀 이 완벽함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기아는 특히 올 시즌을 끝으로 FA가 되는 최용우와 양현종, 박찬호, 조상호 등 6명의 선수를 붙잡아 내년 시즌을 함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가르고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는 김 의원을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촛불 행동도 지역 비하와 재난기원 발언을 내뱉은 김 의원은 국회에 설 자격이 없다며 제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에 무안군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무안군이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